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회.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일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조차 미뤄진 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작년 임금 체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하니까 참말로 큰일이지. 임금 체불 실태와 문제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강재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재신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해 부산의 임금 체불액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 임금 체불의 유형 그리고 뭐 특징적인 면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십시오. 네, 부산 지역 임금 체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에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2,611건, 그리고 제조업 1,925건 순입니다. 그리고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우리 주변의 작은 식당, 옷가게 같은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어려움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라 좀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네네. 임금 체불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되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로 일이 진행되는 건지, 임금 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네,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노동 포털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기간 약 25일 정도이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신용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때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는데, 네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돼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근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체불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사업주들이 나중에 밀린 월급만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계속 근절이 되지 않는 거고, 결국 체불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장에서 이제 조사 들어가서 25일 동안 조사해서 결과 나와도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법정으로 간다, 기소가 되네 마네 이러면은 이제 그때 합의를 보면은 떡하니 뭐 돈 주고 합의 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의사 불벌죄다. 네. 그동안 뭐 마음 졸이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이런 보상은 전혀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아유 힘드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여기에서 체불이 좀 집중된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 휴가수당, 뭐 또 부당해고 구제 같은 그런 핵심 보호 규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부담이 적으니 아무래도 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문제입니다. 원청에서 돈이 내려와도 이제 하청, 재하청을 거치면서 말단 노동자에게 임금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네, 예.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또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바로 타격을 받고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체불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임금 체불의 대가가 임금보다 싸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법조문만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이렇게 법조문만 보면 꽤 무거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임금을 주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예. 나올 정도로 좀 처벌이 약해요. 게다가 또 임금체불이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 근로자가 합의서를 나중에 좀 얼마 받고 써주면 네네.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안 주고 버티다가 잡히면 그때 주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뭐냐면 본인이 받아야 되는 뭐 금액이 훨씬 큰데 네. 거기에서 뭐 몇 퍼센트만 제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나는 받았습니다라고 합의를 해버리면 이게 네. 또 처벌을 묻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많다고요. 예, 당장 이제 생계가 급하신 분들은 뭐 80% 70%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안은 모두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체불임금이 뭐 이거보다 훨씬 넘어간다. 네. 예, 그러면은 안 주고 이거 내면 그러면 그걸로 종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민사를 제기해야 된다는 네, 거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의 이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걷는 방법도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늘상 돌아서면 또 체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나 제재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어째 보십니까?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 예. 조건이 있는데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이 되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노동부 홈페이지 인적사항이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는 억제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10년 넘게 수십 차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있어요. 아, 수십 차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정보가 다 공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임금 체불했다. 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선 그죠? 거기가 네. 체불 임금이 계속 누적되어 온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음.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좀 제외해서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하고 또 사업 인허가 제한되는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수십 년간 수십 차례 이거는 좀 심했는데 이게 여기서 딱 멈춰서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럼 이 법적인 그 어떤 아주 약한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보니까 그 사업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 못 받는 분들 체당금 신청 요걸 하시더라고요. 여기 뭡니까? 그리고 요것도 좀 한계가 있다던데 뭡니까 네. 이게? 네.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명칭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 대지급금. 예,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네요. 예. 네. 그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제 큰 도움은 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가 도산한 경우 받는 도산 대지급금. 이거는 한도가 있는데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 우선 상한액이 있어서 실제 체불액 전액을 받기가 어렵고 또 도산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예.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당장 생활비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너무 이게 긴 시간이어서 기다리기가 어렵고요. 네네. 또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회수율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 업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그죠,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거 알고도 뭐 체불이 좀 되더라도 그래 조만간에 나아지겠지 사장님 만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인도 이제 버티다가 갑자기 도산해 버리면 진짜 방법이 없는데, 야 그래도 2,100만 원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정부가 3급 상습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요거는 꼭 필요하다. 시급하게 좀 시행돼야 한다. 요런 법안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 이건 시행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제 재체불 시 반의사 불벌죄가 배제가 되는데 예예.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좀 처리되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습 체불하는 사람들은 혼나야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본인까지도 그렇게 좀 안 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 너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예. 그죠? 네. 예. 네.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신고 절차, 이 버티는 과정이겠죠. 네. 법적 구제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장벽은 시간과 정보의 부족입니다.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에 최소한 2달. 이 걸리고 또 사업주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검찰 송치, 재판까지 가면 진짜 1년도 걸려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수입도 없이 버텨야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예. 특히 외국인 근로자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도 그런 걸 잘 모르고 네네. 고령 노동자분들도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 잘 모르시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요.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네네. 폐업을 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구상권 청구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이게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재산의 이제 명의가 아예 변경이 되면 물론 채권자 취소나 이런 또 다른 민사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또 민사로 또 해야 돼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또 우리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체불임금 얘기가 늘 이맘때 딱 나옵니다. 설 전, 추석 전, 명절 예. 전에. 근데 네. 그러다 또 잊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인 한계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대책 좀 더 세밀하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신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부 요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다양한 소식 들고 저희는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이소.